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의외로 뭐 이게 쓰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엄청 막 도배처럼 막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쓴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뭔지 몰라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돼요. 그렇죠? 무게, 그다음에 뉴 칼, 그다음에 활, A 무기, E, U 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요게 이제 요것도 추가를 할게요. A 무기 작동 메서드를 호출을 할게요. 그다음에 A 무기 E 작동 메서드. 당연히 요게 실행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클래스 칼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클래스 칼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이드 작동 여기 있어야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칼 작동이라 해볼게요. 칼 작동 복사해서 얘는 활이죠. 활. 그 다음에 여기는 활 작동 이런 식으로 활 작동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거를 저는 뭐 할 거냐면 상위 타입으로 묶일 겁니다. 이거의 칼과 활의 상위 타입이 여러분 뭐죠? 무기죠. 그래서 클래스 무기 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이드 작동이라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기 안에 당연히 이렇게 작동이 있어야지 작동 메서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도 무기로 바꿔볼게요. 다시 무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칼과 활이 무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익스텐드 해가지고 우리가 무기다, 칼과 활은 무기예요 라고 자바한테 알려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칼과 활은 무기라고 잘 하면 당연히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기라고 쓰면 오직 무기 객체랑만 연결이 가능한데, 칼은 무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칼은 무기야라고 자바한테 알려준 거죠. 상식으로 비춰졌을 때. 근데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자바는 칼과 활이 무기인 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자바한테 칼과 활은 무기라고 직접적으로 고지를 해줘야지 자바가 칼과 활은 무기구나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무기가 여러분들 700가지가 있다 해볼게요. 뭐 엄청나게 많다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몇 개죠? 우리가 2개밖에 없죠. 그죠? 근데 제가 A 무기 이거 하려면 당연히 이거를 다시 몇 번 써야 돼요? 무기가 엄청나게 많다 했을 때? 뭐 700개면 당연히 700개 써야겠죠. 제가 총 하나만 추가할게요. 무기 총. 그 다음에 얘는 3. 당연히 이거 있으려면 얘도 뭐가 있어야 된다? 작동 메서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총 작동 요게 있어야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게 지금 700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를 전부 작동하게 할 건데,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거냐면 여기다가 무기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칼, 그 다음에 활, 당연히 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모든 무기가 작동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하려면 반복문으로 못 할까요? 무기가 지금 총 몇 개예요? 3개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인트 i는 1이라 했을 때, 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 3까지. i 뿔뿔.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1이면 뭐가 작동된다? i가 1이면 뭐 이런 식으로 A 무기 1은 뭐에다? 작동 이런 식으로 해라.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사실상 뭐 A 무기 작동 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쓰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반복문 쓰는 의미가? 반복문 쓰는 당연히 쓰는 의미가 하나도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또 다른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다른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거 하나 더 만들게요. 얘는 main2라고 해서 만들게요. main2 이렇게 main2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여기다가 int n1은 뭐 10 뭐 n2 n3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20 30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다 출력하려면 당연히 3번 써야 하죠. 그런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들 배열객체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배열객체 int al 그 다음에 new int n1 n2 n3 괜히 지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길이 3개짜리 배열이 탄생하고 거기에 10, 20, 30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int i는 0이라 했을 때 당연히 왜 0부터 시작하는지 아시죠?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프로그램에선. 그 다음에 올 length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열의 길이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호출하면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숫자가 2000개 들어있던 2억 개 들어있던 그냥 이걸로 하나로 딱 퉁 쳐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향상된 폼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프로그래머스 입문 제가 해보라는 걸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혹시 포이치문은 들어보셨나요? 네, 포이치문도 안 들어보셨다는 거는 제가 해보라는 프로그래머스 입문을 여러분들이 안 해신 거예요. 이게 뭐 프로그래머스 입문 여러분들 제가 계속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포이치문이라고 있습니다. 포이치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파트 4에 있어요. 파트 4. 요거 파트 4에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신 분들은 요거를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 요게 향상된 포문이라 해가지고 포이치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여튼간에 여튼 이제 요거를 향상된 포문이라고 해요. 포이치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향상된 포문이라 하는데 그걸로 한번 고쳐볼 겁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고칠 거예요. int n은 al n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첫 번째 데이터가 요 n에 꽂힙니다. 그리고 출력.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고 출력.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와서 출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포이치문이랑 프로그래머스 입문 그래서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괜히 제가 풀어보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출력하면 당연히 10, 20, 30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들이 이 세 종류의 지금 무기를 다 담고 싶어요. 그러면 매번 제가 여기다가 뭐 A 무기 1 작동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쓰기 싫어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배열에 담아가지고 반복문을 실행 그러니까 100개든 1000개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배열을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배열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뭐 A 하게 되면 뭐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int들만 담을 수 있는 배열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제가 칼이라 해서 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칼들만 담을 수 있는 배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무기 하면요. 이거는 무기들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왜요? 우리는 무기들만 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무기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무기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new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기 몇 개 만들어지는 거죠? 3개만, 속으시면 안 돼요. 3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무기들이라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뭐 변수고, 그쵸? 이거는 무기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기들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뉴 무기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버스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몇 개 꼽을 수 있는? 3개 꼽을 수 있는. 그러니까 3개 꼽을 수 있는 버스가 한 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버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기 3개 절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기 리모컨 3개 꼽을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기들. 0번째는 A 무기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무기 리모컨 몇 개? 3개 꼽을 수 있는. 그런데 얘는 지금 무슨 리모컨이에요? A 무기 1은 칼 리모컨이죠. 그쵸? 이 녀석은 칼이고 얘는 활이고 얘는 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류 나요, 안 나요? 빨간 줄로 나는 게 없죠? 그러면 이게 뭐 된다는 건 뭐다? 자동 형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 형변환이. 그러니까 자동 형변환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바가 칼 리모컨을 무기 리모컨으로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지금 자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바가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무기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누구랑만 연결이 가능해요? 원래는 이 좌석 하나하나 0번째, 1번째, 2번째는 오직 무기랑만 연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 A 무기 1은 지금 현재 누구랑 연결이 돼 있어요? 얘는 칼이고 얘는 활이고 얘는 총이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A 무기 1이 여기 무기들 0번째에다 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객체 가리키고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은 객체 가리키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리모컨 줄 테니까 내가 가리키는 리모컨 너도 가리키자. 그러니까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오직 무기랑만 연결 가능한데 너가 가리키는 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게 칼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칼이 무기인지 처음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줬어요?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속.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죠. 오류 안 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여러분 느낌이 안 왔잖아요. 왜 굳이 칼을 칼 리모컨으로 하지? 왜 무기 리모컨을 바꾼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향상된 포문을 하기 전에 요거를 일반 포문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인트 i는 0, 그 다음에 i는 무기들. 이렇게 하면 랭스 쓸 수 있죠. i 뿔뿔 배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기 A 무기들 I A 무기 작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일단 여기만 보세요. 여러분이 이 무기들 요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컨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버스예요. 버스. 그 버스의 최대 가용 인원은 몇 명? 3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기들 랭스하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3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면 i가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i 무기들 0번째 이렇게 0을 넣으면 뭐예요? 이 버스가 관리하고 있는 첫 번째 리모컨이 튀어나와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박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모컨이 들어가고 세 번째 리모컨이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A 무기라는 변수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예요. 실행해보면 잘 되죠. 칼 작동 뭐야? 아 얘가 있구나. 실행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칼, 활, 총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그러면 이 무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녀석은 정말 객체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만든 걸까요? 아니면 약간의 그냥 편의 때문에 만든 걸까요? 얘 지금 우리가 new 무기 한 거 있나요? 지금 메인 메서드 메인 안에서 없잖아요. 그죠? 얘는 배열 때문에 쓴 거고. 어쨌든 얘는 그냥 약간의 우리가 편의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진짜 칼, 활, 총을 뭐 하려고?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는 지금
이 칼과 활과 총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들이 같은 그룹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묶어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신입 개발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팀에 딱 들어와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한다? 아니 도대체 선배들은 내 선임은 왜 이걸 만들다가 말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로 지금 완성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만들다 만 걸까요? 이게 지금 완성된 자체예요. 이게 미완성한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쓰려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잡다한 거를 우리가 리모컨 하나로 조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무기 리모컨으로 얘네를 다 조종을 하려고 하는데, 무기 리모컨은 최소 뭐는 있어야 돼요? 버튼이라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리모컨으로 다른 걸 조종하려 하는데 얘 버튼을 그러니까 버튼조차도 없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신입이 왔어요. 얘가 오늘 딱 보더니 열심히 의욕이 넘쳐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 건드는 거죠. 막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개발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개발을 한다 해볼게요. 이거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메서드 오버라이딩 법칙에 의해서 자식한테 넘어가겠죠. 자식은 왜냐면 자식의 주관 따라 자식 거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식한테 작동이 있으니까 요게 작동이 실행되겠죠. 그리고 선임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뭐 했니? 너 오늘 열심히 뭐 했어? 라고 해서 제가 이거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의욕에 넘치게. 정말 잘했으니까. 근데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겁나 깨지겠죠. 왜요? 야, 건들면 안 되는데 왜 건들고 앉아있냐. 그러면 선임 개발자들 개빡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쵸? 그래서 보통 요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써요. 건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주석을 걸어 놓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글을 잘 안 읽어요. 뭐 어떤 글을 잘 안 읽죠, 우리가? 당기시오, 미시오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미세요 하면 이제 당기고 있고, 뭐 당기라 하면 밀고 있고, 요새는 보니까 어떤 거 하면 그냥 아예 화면에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문법을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왜요? 이걸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로 두고. 그래서 여기를 아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앱스트랙 추상 메서드라고 해요.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리모컨 버튼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로는 뭔가를 절대 구현할 수 없어.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버튼 용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스트랙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 앞에다가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앱스트랙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앱스트랙은 얘는 리모컨 전용 버튼 메서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앱스트랙을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지 못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뭘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new 무기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new 무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이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앱스트랙 붙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앱스트랙 붙이기 전까지는 작동 기능을 여기다가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앱스트랙 붙이니까 이제 뭐도 안 돼요? 작동 기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앱스트랙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을 뭔가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한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입 개발자가 왔는데 이걸 구현하고 있으니까 구현하지 말라고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앱스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설명. 지금 칼, 이렇게 무기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차피 부모가 만든 작동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오버라이딩은 여러분들
보통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선택이었어요? 아니면 필수였어요? 선택이잖아요. 그죠? 부모가 준 게 좋으면 부모 거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자기 거 쓰는 건데 얘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이제 부모가 물려준 그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부모 클래스한테 추상으로 뭔가를 만들었으면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로 만들었으면 자식 클래스는 뭐가 필수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필수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이거 안 해주면 자바에서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추상 메서드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